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자, 윤동주의 참회록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자신의 비친 모습이 욕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느낀 거죠?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부끄러움을 왜 느끼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제감정기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참회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래서 24살 때 쓴 시인가 보네요. 윤동주는 28에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그래서 여기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고백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는 뭐야? 반성과 성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찰이 들어간 부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거울을 닦아보재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자신이 성찰을 통해서 더욱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여기서 슬픈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뭐야? 그럼 부정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뭐야? 자신이 성찰을 끝낸 뒤에 지금과 다른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광복 이후 1950년대입니다.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60년까지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이미 남과 북으로 이데올로기의 이념이 매우 팽배하게 지금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더욱 혼란과 대립이 가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과 대립이 6.25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이러한 시기에 이 민족의 전체 위기라고 보고 주체의식의 확립 그리고 민족 전통을 노래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 세 명의 시인이 있는데요. 밑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이들의 시인은 있잖아. 1946년에 청록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록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록집에 있는 내용 동양적인 자연관과 관조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를 쓰셨습니다. 자, 먼저 청록파의 박두진부터 봅시다. 박두진 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연의 발견, 이 자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밝은 미래와 이상향을 드러내는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이제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 활동을 하시고요. 1998년까지 아주 오래 사셨죠. 아주 오랫동안 시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학을 지탱해 주신 분이신데요. 대학 교수를 주로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1950년대의 그런 모습, 6.25 전쟁의 모습, 그리고 1960년 4월 혁명 때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도 쓰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시를 쓰신 그런 시인이세요. 근데 여기 청록파에서 해당하는 그러한 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해가 있는데요. 해를 한번 볼게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밝음의 이미지죠.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원형적 상징으로 봤을 때 해는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희망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글이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그래서 여기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인화를 하면서 친근감을 드러내면서도 해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명령의 의미를 통해서 달밤이 싫어 밤이에요. 해와 대조되는 겁니다. 눈물 같은 골짜기 달밤이 싫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싫다라고 얘기하고요. 해가 오면, 네가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자연이 좋대요. 그래서 그 자연은 어떤 자연이냐? 사슴 따라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서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새도 꽃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서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래서 평화와 화합의 이상향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를 쓰셨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박목월 시인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앞서 얘기했던 김소월 시인과 좀 비슷합니다. 전통적이고 민유적인 율격을 가지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그래서 정서를 잘 드러내는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미의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대표작을 하나 볼게요. 청로루입니다.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이 녹으면. 여기까지만 봤을 경우에 관조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대상을 극히 바라만 본다. 이게 그 관조라고 얘기했죠. 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동양적 자연관이 느껴지죠. 느릅나무 속잎에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전통을 잘 살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너네 있잖아. 박목월 시 중에서 100% 아는 시가 있어요. 하지만 너네들이 그게 박목월 시인의 작품인 줄 모를 뿐이지 100%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중에서 가장 바보라고 불리는 이수호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모를 것 같다고? 진짜? 만약 이거 모르면은 넌 진짜로 있잖아. 영어 이름 내가 져줄 거야. 게이로드 버퍼로. 뻐커가 붙어버렸네. 내가 뭐 이거는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되게 웃긴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홍성기 씨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이름입니다. 게이로드 퍼커. 자, 진짜 다 아는 노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이 시를 읊어볼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손은 약간 밥한반 느낌이다.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자, 게이로드 버커시. 처음 듣는 노래인가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 노래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불러야죠.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자, 다음 조지훈의 시입니다. 조지훈의 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한국의 미의식, 의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작이라든지 다음 순 우리말의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민족의 어떠한 전통적인 모습을 잘 살린 그러한 시인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 여기 동물원에 오고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 때 만국민의 애안을 드러내는 시도 쓰시기도 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승무는 여성 스님의 비구니의 어떤 춤사위를 우리나라 전통에 맞게 잘 살린 그런 시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승무를 추는 그러한 어떤 애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잘 살린 그러한 시입니다. 얇은 천, 하이한 곡갈, 고이 접어서 곱게 접어서 나빌레라. 이 나빌레라라는 표현이 지금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마치 나비와 같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쓴 건데 우리나라 옛 그런 사용했던 언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조탁한 그런 글이죠.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고 얇은 천 곡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 고와서 서럽구나. 고운데 서럽대요.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슬픈 느낌이 드나 봐요. 빈 공간에 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마다 달이 지는데 우리 뭐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면은 이러한 배경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이런 전통적인 소재예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오이씨 같이 생긴 버선이여. 이 얘기는 뭐야? 우리 아름다운 복장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의복에 대한 모습이죠.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밤 아롱질 듯 두 방울이여 눈물이겠죠. 세상 일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그래서 번뇌를 춤으로써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듯하고 이 밤 귀뚜라미도 지새우는 늦은 밤인데 얇은 천 하이한 꽃갈은 고비 접어서 나비를 내라. 어떤 춤 동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우리 전통의 한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다음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1960년에서는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이 들통나서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을 앞세우고 독재, 네, 개인적으로 독재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독재가 오래 지속되니까는 부패도 매우 심하게 됐죠. 그래서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될 투표를 건드리게 된 거죠.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때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이승만은 하야가 되죠. 잠깐만 끊어줘. 다음 1960년 4월 혁명이 끝나고 나서 혼란한 틈을 튼다 62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내 말에 후회는 없습니다. 쿠데타는 한 나라의 정치를 아주 멀리 후퇴시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쿠데타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을 잡는데 그래요. 그 정권이 우리나라는 지금 단임제죠. 대통령은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승만 독재 정권과 박정희 군사 독재라고 합니다. 군부 정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뭐 경제는 성장했을지언정 민주주의는 후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망 등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김수영 시인입니다.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저항을 드러내는 시를 많이 쓰셨고요. 이것을 자유와 저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자조, 반성, 성찰을 드러내는 시를 쓰시기도 하셨고요.
또는 민중의 각성과 참여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런 정권에 대해서 강렬한 비판을 퍼부으셨던 그러한 저항 시인이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풀을 먼저 볼게요. 풀이 눕는다.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민중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민중을 민초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민트 초코 이씨 어떤 새끼야. 자, 그래서 민초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이에요.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서 민중은 지금 누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눕지만은 바람보다 더 빨리 울지만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민중이 각성하고 민중이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음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신동엽 시인입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는 신동엽 시인 하면은 개그맨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신동엽 시인 하면은 1960년대 우리 민중의 어떤 각성 그리고 강렬한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시인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신동엽 시인 독재와 정부의 부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를 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재 이런 정부의 그 시절이 끝나면은 그런 시대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신동엽은 그 속에서 통일과 화합과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그러한 시인입니다. 자, 대표작을 한번 볼게요. 자, 껍데기는 가라. 여기서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정부 또는 뭐 현대 문명이라고 봐도 돼요. 부정한 현대 문명.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이 4월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서 4월 혁명을 의미한다. 알맹이만 남고 그 정신만 남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가라 라고 하면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가 드러나죠. 껍데기는 가라.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우성만 살고 그 정신만 남고 부정한 것들은 가라. 그리하여 이곳에서는 우리 민족의 터전이겠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순수한 모습이겠죠. 아사달 아사녀가 우리 민족의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중립의 초대청 앞에서 화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화합,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는 우리 온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래서 순수함만 남고 모든 쇠붙이 부정한 것들은 다 가라 라고 하면서 비판과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다음 이성구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성구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김수영의 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드러내고요. 민중의 연대 의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